이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온 랜딩 대출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여러 금융 시중기관들한테 뿌려줘요. 그래서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애들이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받아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최소 마진만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조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대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도 전주가 위에 있으니까는 조금 더 쉽게 대출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수출입은행의 상품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개별 은행의 제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 묶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수출보험 같은 거예요. 수출보험 굉장히 파워풀한 상품이죠. 수출했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수출해. 이거 아닌가요? 보험료가 물론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신용장 방식을 굳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고요. 또 수출보험의 상품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금에서 불능 위험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비상위험이나 환율 변동 위험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양대 산맥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무역실무 기준으로는 무역금융 제도들 또 수출보험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무역실무에서 그렇고요. 관세법 기준으로는 뭐 있나요? 관세환급. 관세법 기준으로는 관세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WTO의 그런 보조권 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환거래법에는 뭐 없나? 별거 없어요. 외환거래법은 규제를 위한 법률이다 보니까 대외무역법은 중요한 거 빼놨네요. 부가세법, 영세율, 그죠? 이거 파워풀한 거죠. 면세보다도 더 좋은 효과 아닌가요? 환수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렇고요. 종합선물 세트는 뭐니 해도 대외무역법에 많이 있죠. 대외무역법에 뭐 있나요? 일단 대외무역법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 이름으로 있었던 게 통상의 진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규정들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기관들한테 돈을 뿌려줄 수 있었죠. 아까 제가 썼던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다 통상의 진흥 규정들을 활용해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었나요? 코트라도 마찬가지, 기타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들이라고 하는 걸 뿌려줄 수 있었잖아요. 또 무역연수원, 정시장,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뭘 기준으로? 통상의 진흥이라고 하는 그 큰 목적 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외무역법에 통상의 진흥이라는 거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또 살펴보면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민간 활동 지원하는 것들, 민간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거 있어가지고 무역협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협회들한테도 민간 단체들한테도 요청받아서 지원할 수 있었고요. 또 완전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전문무역상사. 기억나시죠? 전문무역상사라고 하는 거 지정받으면은 걔네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지원 예산들이 뿌려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출에 대한 자양분으로 삼는 거였죠. 그걸 기반으로 뭐 코트라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잡았던 거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거 있었죠. 환특법의 관세환급에 비슷한 외화활동용 원료 기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그 원료나 기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출입 승인에 수입 승인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면제해 주거나 수량에 대한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면해 주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수출에 대한 진흥으로 볼 수 있는 제도들이고요. 또 뭐 있었나요? 뭐 수출 실적은 뺄게요. 플랜트와 관련해 가지고도 수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 관련된 촉진도 하고 있었죠. 또 플랜트 수출 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규제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촉진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우리나라의 뭐 기계산업진흥회나 플랜트 산업협회나 이런 데들 통해 가지고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촉진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죠.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계약의 당사자가 너네들은 안 된대? 정부가 해야 된대? 그래? 내가 해줄게. 정부가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얼굴 마담 서주는 거기는 한데 이 얼굴 마담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죠?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거에 조금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 이제 음성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것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의 반대편에서 비관세 장벽을 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관세 장벽을 가하기도 하고요. 네. 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뭐 여러 가지 관세율을 높인다든가 탄력 관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물건 팔아야 되니까 너네 물건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막아버리는 부분들. 그래서 경쟁력을 낮추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또 뭐 있었죠? 대외무역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수출입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예, 특히나 수입 승인 파트들, 그죠? 그 배리어를 높여놓아버리면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죠. 두 번째,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높여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을 확 높여놔서 야, 그거 너네 나라 산 물건 아니야, 그러니까 특혜관세 못 줘, 이런 식의 혜택들을 막아버리는 경우 있었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이런 거 있었죠.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 그죠? 제일 빡센 조치들이었죠. 관세보다도 더 빡센 조치들,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가해버려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정 수량 이상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산업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우터하게 지원하는 방법들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방어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이걸 테마로 하는 시험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아까 써드렸던 기관들, 뭐 코트라나 수출입은행이나 뭐 무역보험공사나 무역협회나 등등등의 여러 기관들의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로 누가 활동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무역학과 교수님들 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기관에서 자문위원이나 평가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하시는 기준으로, 그냥 뭐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사무실 그 학교에만 계셔도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뭐 연구 용역도 타오고 뭐 평가 수당도 받고 하시죠.